무더운 여름날, 한 노인이 은행 VIP 창구 앞에 서서 창구 직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표정은 한없이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입을 열었죠. 여기 있는 돈 전부 인출해 주시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루할 정도로 평화로웠던 동네에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숨쉬기조차 버거운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은퇴 후 이 작은 동네로 이사 온 김 할머니는 새로 생긴 시원한 은행,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김할머니는 잠시 은행에 들러 더위를 식히려고 했습니다. 마침 은행 업무를 볼 일도 없었고 그저 잠깐 앉아 쉬다 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낡은 면바지에 무릎이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꾸밈없이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할머니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어 할머니는 작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앉아 있었지만 붐비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빈 의자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대 후반쯤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곳은 은행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잠시 쉬어가시는 곳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잠시 더위를 피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내가 잠깐만 쉬다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직원은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이 자꾸 이러시면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그 직원은 주변을 힐끗거리며 다른 손님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마치 은행에 피해를 주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직원의 다음에 오실 땐 꼭 업무를 보러 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할머니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땡볕 아래로 다시 나온 할머니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가? 할머니는 속상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남편인 김할아버지에게 이 일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늘 강하고 든든한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서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작은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무던한 성격이었기에 이 이야기를 해도 크게 공감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속으로 사귀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차가운 표정과 목소리는 할머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사 온 동네 은행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할머니에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며칠간의 침묵에서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할머니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은행 근처 시장에 가는 길에 은행에 들러 잠시 쉬었다 오곤 했는데 할머니는 며칠째 은행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섣불리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몰래 그 은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위치,
업무 시간, 그리고 직원들의 태도에 대한 소문을 조용히 파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할머니의 기분이 풀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평소 같지 않은 모습에서 은행에서 겪은 일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핥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할머니가 서러움을 겪었던 그 은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검소한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의 바지, 그리고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은행 안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터라 한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리번거리지 않고 곧바로 VIP 고객 전용 창구로 향했습니다. VIP 창구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구에 다가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여직원은 할아버지의 행색을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VIP 창구는 보통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신사숙녀들이 이용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마지못해 할아버지를 응대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나요? VIP 창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화면에 찍힌 할아버지의 예금 잔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을 바꿔 활짝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상호 고객님, 죄송합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도 역시 너무나도 공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음료를 권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안절부절 못하며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이 거액의 고객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VIP 고객 담당 부서장에게 할아버지가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서장은 깜짝 놀라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김상호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응대하겠습니다. 부서장은 할아버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서장의 과도한 친절에도 불구하고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 내 아내가 이곳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고 들었소. 할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에 부서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시 할머니를 내쫓았던 직원이 누구였는지 바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서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의 교육이 미흡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직원은? 할아버지는 부서장의 말을 끊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손님이라도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소? 에어컨 바람. 좀 쐴 수도 있지 않소? 왜 그리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부서장은 할아버지의 말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내내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할머니와 같은 평범한 고객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서장은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변명할 여지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서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런 부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침묵은 오히려 부서장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서장 양반,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당신네 은행은 고객들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것이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긴다는 것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질문은 부서장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부서장은 당황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저희는 모든 고객님들을 거짓말 마시오.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부서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내는 그저 잠시 더위를 식히러 들어갔을 뿐인데 초라한 옷차림 때문에 쫓겨났소. 당신네 은행 직원들은 돈 없는 사람에게는 에어컨, 바람 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부서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소.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었소. 그런데 당신네 은행은 내 평생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서장은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비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서장은 즉시 할머니를 내쫓았던 직원을 호출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부서장실로 불려 들어왔고 그곳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서장은 직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하라고 지시했지만 직원은 당황하여 제대로 된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직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침묵은 젊은 직원에게는 마치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젊은 직원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초라한 할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자산가의 아내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할아버지와 부서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직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나에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해야 할 것이요. 당신은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았소. 돈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소. 할아버지의 말은 젊은 직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나 착각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서장은 할아버지에게 거듭 사과하며 직원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특별 우대 서비스, 파격적인 금리 혜택 등 할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이 은행과 관계를 이어갈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서장의 필사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 예금 전부 인출해 주시오. 할아버지의 이 말에 부서장은 물론 주변을 지나던 다른 직원들까지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전체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서장은 할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할머니께 드렸던 불편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저희 은행에 기회를 주십시오. 부서장은 거의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그에게 할아버지의 예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의 실적과 직결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VIP 고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소. 사람을 돈으로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은행에 내 돈을 맡길 수는 없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부서장은 다급하게 은행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은행장은 할아버지의 거액 예금 인출 소식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듯 당황했습니다. 그는 즉시 할아버지가 있는 VIP실로 달려왔습니다. 은행장은 숨을 헐떡이며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상호 고객님,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저희 은행에 계속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장은 필사적으로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가면 은행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의 명성과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행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장 양반,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요. 내 아내가 이곳에서 겪었던 수모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할머니가 겪었던 일을 은행장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은행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고객들을 등급으로 나누어 차별해왔던 은행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은행장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인출을 철회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이 은행에 맡긴 내 모든 예금을 인출할 것이요.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은행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었기에 할아버지는 다른 은행으로의 계좌 이체를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동원되어 할아버지의 이체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검소한 외모와는 상반되는 어마어마한 자산 규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평범한 할머니를 함부로 대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은행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은행 안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검소하고 소박했지만 은행 직원들에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거액이 한순간에 빠져나간 은행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은행장은 곧바로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부서장은 사색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지역사회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했다더라는 소문으로 시작했지만 곧 초라한 할머니를 쫓아낸 은행장이 거액 고객을 잃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유무로 사람을 차별한 은행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해당 은행에 대한 비판과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돈만 아는 은행,
고객을 개돼지 취급하는 은행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천억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언론 인터뷰를 일절 거절하며 조용히 지냈지만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돈의 힘으로 부당함에 맞서고 사람의 가치가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국 해당 은행은 막대한 고객 이탈과 함께 이미지 실추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객들은 줄지어 예금을 인출했고 신규 고객 유치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은행의 실적은 바닥을 쳤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은행장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를 대신해 새로운 은행장이 부임했지만 한번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인출한 1,000억 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새로 거래를 시작한 은행에서는 할아버지를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돈의 크기보다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은행의 친절한 태도에 만족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뒤늦게 알고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굳이 할머니에게 자신이 은행에 가서 했던 일을 자랑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다시 편안하게 은행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서러움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만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후로도 검소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은행 앞에서 쉬고 있는 동네 어르신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초라한 행색 때문에 은행에서 내쫓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진정한 가치임을 보여주는 따뜻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살면서 돈이나 겉모습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혹은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